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에 달렸던 댓글이랑 그리고 이제 악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주신 되게 조언들과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삐뚤어진 것 같니? 그 전에 아무래도 사실 달갑지 않은 주제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장소라도 좀 예쁜 데 올라고 여기 찾아왔어요. 여기 스치듯이 본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책도 되게 많고 저 혼자만 쓸 수 있고 물론 제 돈 재산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싸 책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우선 제가 이제 영상을 3번째 올렸던 영상이었고 구독자가 한 10명 좀 넘었었나? 그랬었는데 하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그만큼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악플도 좀 달렸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욕을 먹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임상에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저하고 이제 반대되는 분들이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한테 욕을 조금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할 생각이었죠. 근데 갑자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무지성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평소였으면 그냥 상대를 가치조차 없어요. 무시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얘기다 보니까 그냥 콘텐츠로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상에 처음으로 달린 악플이 지금 이 댓글인데요. 이게 제가 화장실에 새벽에 깨가지고 가면서 이제 본 댓글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논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해. 그리고 내 잘못이 맞아. 그러면 저 바로 인정하고 고치게 해줘서 고맙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그것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좀 이게 뭐지? 싶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단 나고자라고 써있어요. 나고자는요, 국어 사전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나 시대의 진보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거 억지로 안 해요.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시대예요. 저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고자하고는 반대 입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 시덥잖은 루저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요, 이딴 거라고 표현하는 영상에 들어와서 심지어 되게 유명한 배우의 얼굴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얼굴 사진을 달고 이런 가치 없는 악플을 다는 본인 소개를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뭐 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 굳이 따지자라고 한다면 다른 영상들은 뭐 영상 몰라도 이 영상은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있고 구독자도 또 확 늘었던 영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보다는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는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간호사는 4년, 조무사는 1년 배우고 시험을 치고요.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해야 되나, 본인도 병원 갈 거면서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악플들이 달린 시간을 보면 출근 시간에 달리더라고요. 뭐 이분도 어지간히 출근하기 싫으시겠죠. 근데 상사한테 내가 면전에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유명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을 비하하고 깔 시간에 우리 나고자의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이게 지금 한 세트인데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저한테 처음에 그간 들인 시간들이 너무 아깝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아깝지 않고 저의 학비를 대준 부모님도 단 한 번도 아까워하신 적이 없고 저에 대해 제가 퇴사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남의 번호나 쓰 쉬어야죠.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자는 결혼하고 애기 낳고 가정주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는데 뭐 제 영상에서 그렇게 싸운 적은 딱히 없지만 다른 영상들도 보면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정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자기 의견이 맞다고 피력을 해요. 그러니까 벽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벽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는 지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댓글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가 안 돼. 불러가지고 연봉도 좋고 열악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연봉을 적게 받는 건 사실 정당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것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만큼 더욱더 처우를 개선을 해줘야겠죠. 왜 여성이라고 했지? 그런 건 남자도 많을 텐데. 그리고 퇴사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서 후배 간호사들이 들어오면요, 다 신규잖아요. 당연히 신규 간호사 들어와야 되고, 동시에 선배 간호사들도 나가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병원에 갔을 때 죄다 신규여서 이제 막 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간호하겠다 오면 싫어할 거면서. 특이하네. 그쵸? 퇴사하는 간호사들이 많다는 건요, 간호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댓글도 엄청 달리더라고요. 뭐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내 여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거, 이게 무슨 특별한 게 말도 안 되는 기회지. 자, 일단 아니 세상의 절반이 남자예요. 근데 그 중에 본인이고 싶으면 그 다른 사람들보다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연애를 하려면 왜 수많은 남자들 중에 본인이어야 되는지, 그 매력 포인트라던가 이런 가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시간에 본인의 가치를 먼저 높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본인의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오는 그런 여자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이런 진짜 이거 신고감이 있는 댓글도 있었는데, 처음에 단어도 제가 지워놨는데 뭔 단어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되게 약간 안 좋은 그런 건데, 불법적인 일이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멘탈이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딴 회사 가면 마냥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당연히 어떤 회사를 가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들겠죠. 근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면 감당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감당이 될 것 같은 데로 가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시야가 편협해. 그러니까 딱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나쁜 단어 쓰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사시는 건지. 그리고 그래서 월급 400 받지 않아요. 모든 간호사가 월급을 400을 받지 않아요. 솔직히 이건 좀 높게 받는 편이고, 보통 일병은 조금 더 낮게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사육 받으려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학과든 빡세죠. 당연히 빡센데 간호학과도 솔직히 좀 빡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고4라는 말이 있어요. 학과에 들어가자마자 1학년 1학기 때만 여유롭고 나머지는 다 풀강이고요. 4년 내내 전공야가 엄청나게 많고, 특히 3학년이라고 불리는 3학년 때는 9to6로 수업 듣고 끝나자마자 피원에서 바로 자고 저녁 먹고 또 다시 자고 밤에 일어나서 새벽에 계속 공부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기숙사 친구들 포함 학교 전체 애들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빡세게. 과제도 엄청 많아요. 과목도 막 2-3개씩 찢어서 하는데 그것마다 다 과제가 있고, 이게 간신히 끝날 때쯤 되면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 1000시간 하잖아요. 1000시간 하는데 그동안에 기숙사는 다행히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비 내고 생활비 내고 교통비 내고 실습도 풀로 하는데 거기서 과제도 해야 되고 과제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태움을 안 당하지 않아요.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 물건 막 던지고, 그리고 수쌤이 이거 너 혼자 다 못해, 너 혼자 하지 마 라고 한 거를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거 다 해 하면서 시키기도 하고, 물론 좋은 쌤들은 또 엄청 좋은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습을 하면서 돈을 받냐?
이거 돈 하나도 못 받고, 솔직히 다른 과에서 실습을 하면 다 최저 시급이라도 받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해야 돼요. 간호학과는 4학년 보통 1학기 끝나고부터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실습하고 모든 게 다 끝나면 그때는 국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국시가 합격률이 높아서 되게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거 되게 빡센 시험이고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붙는 거죠. 다들 막 공부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미 4학년 때부터 병원도 이 국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리세.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부끄러운 일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병원에 간신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사백 벌고 싶으면 본인이 한번 이 과정 다 거치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이 정도 돈 받으면서 할 수 있겠는데 하면 그때는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거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물리치료사나 방사사나 간호사 세 개 직업을 다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 아시는 거 보면 물리치료사가 더 괜찮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그럼 본인이 물리치료사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세 가지 직업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게 자기 자존감 채우려고 남 비하하는 사람들. 제가 살면서 2명 봤는데 한 명은 20년 지기 친구인데 제가 바로 연 끊었거든요. 이런 사람은 옆에 지인으로도 두면 안 돼요. 진짜. 이런 거 비교할 시간에 본인 자존감을 먼저 채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가스라이팅 당한 적이 없는데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사회생활 열심히만 하면 커리어먼으로 화려하게 살 줄 알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은 보통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일 못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문제지 여자고 남자고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여자가 일을 못했나 본데 그러면 거기 한정이겠죠. 세상은 넓으니까 넓게 시야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였으니까 퇴사를 하고 나와서 저의 길을 이것저것 찾았지 않았을까요? 영상을 좀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악플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영상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단어의 뜻을 안 좋게 쓸 거면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댓글을 다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이 편협적인 시각 제가 퇴사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느낀 건데 생각보다 세상은 진짜 넓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꼭 시야를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편협적인 시각을 좀 타파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근하기 싫어서 화풀이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그 원인 제공하는 사람한테 해주셔야죠. 남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남 비하하면서 자존감 채우지 말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지영 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독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좀 좋아하게 만들라고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이고 이런 가치 없는 댓글을 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이니까 한번 콘텐츠화 해야겠다 해가지고 본 거고 다음에는 이런 악플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 지워버릴 것 같고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유튜브에 달리는 가치 없는 댓글들은 다 지울 거예요. 작지만 저의 공간이고 솔직히 길 가던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똥을 싸요. 가지고 똥을 싸는데 그거 가만히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만히 두면 냄새도 날 텐데. 누구는 무감심보다 그래도 악플이 낫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고 저는 제 공간에 사람들이 없을지언정 그런 사람들로 채우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저를 아껴주고 이런 사람들로 채우고 싶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응원하는 댓글 중에서도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질문하신 약간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근데 벌써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들 좋은 사람만 옆에 두시고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